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일기 공개 15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50번째 시간이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금요일 오후 늦게 작은 아들의 전화 한 통이 왔다. 엄마 큰일이 터졌어요 하고 말을 한다. 나도 너무 놀라서 목사님이 쓰러지셨니? 했다. 아니라고 한다. 순간 내 머리에 스치는 생각, 이상한 여자들의 그 촉각인 것 같았다. 혹시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니? 했다. 아들이 막 울기 시작을 한다. 그렇다는 것이다. 아들이 하는 말, 엄마, 내가 14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나도 모르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하면서 정말 기절할 일이라는 것이다. 지금 윤진 선생 만나러 춘천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손발이 막 떨려오기 시작을 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충격적인 일이. 나는 혼자 망연자실해서 누가 들을까 무섭고 창피해서 너무 수치스럽기까지 했다. 나는 떨리는 가슴으로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있는지요. 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기도하다 보니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에 일어나 아들에게 긴 위로의 문자를 보냈다. 한참 있다가 아들이 전화가 왔다. 윤진 선생과 정환 선생이랑 모든 이야기를,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모든 후원자들이 알면 얼마나 놀랄 것인가. 오후에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난 하루 종일 일손이 안 잡히고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다. 집에 와서 기도만 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토요일 날은 교회 치유 수양회에 참석을 했었다.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예배와 찬양, 기도,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난 아들만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되고 있었다. 목사님이 낮에는 거룩하게 보이다가도 밤만 되면 야수로 변한 것 같다. 아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지 난 짐작도 못하겠다. 지정 선생과 선희 선생님은 오랜 세월 당하고 살았다고 한다. 세상에. 여태 입 꾹 다물고 살았다고 하니 어려서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거기다 또 목사님이 키워주신다고 하고 공부까지 가르쳐 주시고 그런 고마움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여태껏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만 살았다는 것이다. 아들도 그동안 알고 있던 목사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실을 알고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에 아들에게 또 전화가 왔다. 엄마, 세상에 어쩌면 내가 들은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목사님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악이 공존하는 사이코였었나 봐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은 통곡하고 전화기다 대고 우는 것이었다. 나도 같이 통곡하고 둘이 울기만 했다. 아들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고만 있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여자애들은 경찰서에서 모두 조사를 받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하면서도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이다.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목사님과 다양한 대화를 했다고 한다. 월요일 날은 여자애들, 큰애들 10명이 한 명씩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고, 또 지종 선생은 너무 놀라고 탈진을 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이다. 한 명씩 불려갈 때마다 여자애들은 다들 울고 나왔다는 것이다. 월요일 오후에 목사님 만나자고 하고 형사들과 함께 가서 목사님을 체포했다는 것이다. 경찰서에 온 목사님은 돈 수억 원을 내놓으면서 아들을 돈을 주면서 피해본 아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을 하더란다. 경찰이 몸 수색을 해보니까 현금 수억 원이 더 나오더라는 것이다. 총 4억이 나왔다는 것이다. 지켜보던 경찰들도 많은 돈을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 한다. 아들은 만감이 교차하면서 얼마나 놀랐을지 나는 우리 아들 입장을 상상해 보았다. 얼마나 놀랐을까. 그동안 목사님을 얼마나 믿고 존경하고 살았는데 부모보다도 더 목사님을 생각해온 내 아들이었었는데 선희 선생은 죽는다고 날뛰고 있다고 한다. 자살이라도 할 것 같다는 것이다. 윤진 선생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시간 순간을 아들 혼자서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오랜 세월 목사님에게 세뇌되어서 너무 힘들다고 한다. 아들은 정환 선생님과 윤진 선생님 부부와 의논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자애들은 어느 집사님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이다. 월요일 날 아들은 부평 집을 빼는 작업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다. 전면에서 일할 사람은 아들밖에 없는 것이다. 얼마나 힘들까. 그 충격 속에서 또 부동산 문제를 신경을 써야 한다니. 혼자 충격 속에서 감당을 하려니까 본인도 정신이 돌겠다는 것이다. 저녁 때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란다. 자기 아들 딸에게는 피해 없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하더라는 것이다. 아들도 사모님 얼굴을 처음 본다는 것이다. 14년을 있으면서 사모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이해가 할 수가 없었다. 이해가 안 되었다. 시온 선생은 지난번 호주로 선교 갔을 때 애 둘 딸린 한국 남자랑 눈이 맞았었나 보다. 결혼한다고 하자 목사님은 유부남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시온 선생이 호주로 도망치려는 것을 아들이 알고 공항으로 가서 데려왔다고 한다. 호주 남자에게 전화를 해서 대충 한국의 상황 설명을 하고 한국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월요일날 호주 남자도 한국에 왔다는 것이다. 시온 선생은 호주 남자를 보더니 아주 조금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다고 한다. 호주 남자 사귄 지는 서너 달밖에 안 된 것이다. 저녁에 춘천 윤진 선생 집에서 다 모여서 윤진 선생님과 정환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아들 시온 선생, 호주 남자 다 있는 데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온 선생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다는 것이다. 호주 남자가 자꾸 위로를 해주고 다독여 주니까 조금은 수그러 들었다는 것이다. 월요일 날 2018년 마지막 날이었었다. 마지막 날에 이게 웬일인가 말이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위로하며 신고하기를 잘한 일이라고 격려와 칭찬을 하더라고 한다. 후원해주는 교회도 알리고 수년간 집을 대여해 주셨던 권사님과 장로님에게도 알리고 후원자들에게 다 알렸다는 것이다. 비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너무 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도 교회 다니는 학생 하나를 건드려 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는데 장로님이 소문날까봐 시시하며 돈으로 해결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란다. 나도 너무나 큰 충격 때문인지 어제 점심 먹은 것이 급체를 해가지고 정말 애기 낳는 것처럼 배가 그렇게 아프고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약 먹고 얼마나 토했는지 모른다. 식은땀이 나고 한기가 들어서 덜덜덜덜 떨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집에도 못 오는 줄 알았다. 다들 집에 간 텅 빈 상가에서 집에 올 힘이 없어가지고 한참을 누워있다 몸을 추스르고 간신히 집에 와서 오자마자 손미부를 덮고 전기 찜질기까지 배에 올려놓고 웅크리고 있으니까 설사가 시작이 되었다. 어찌나 설사가 심하던지 벌벌벌벌 떨면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다. 2019년 1월 1일 날이다. 나는 밤새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그렇게 했으니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배고프고 힘없고 이런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한 것이다. 마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상태에서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12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 부름으로 시온 선생을 데리고 경찰서에 간다는 것이다. 우리 찬성이 몸은 계속 춘천에 있을 수가 없어서 혼자서 제주도로 찬성이를 데리고 떠난다는 것이다. 이런 난리통에 애는 낳아야 되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우리 며느리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디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 없어서 제주도 친정으로 떠난다는 것이다. 2월 19일 출산 예정일인데 배는 남산만 하고 날씨는 춥고 어떻게 애를 데리고 혼자서 제주도 친정집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친정으로 가면 친정 부모님은 얼마나 놀라실지 상상이 안 갔다. 나도 친정 형제들과 연락을 투절을 하고 있었다. 혹시 말끝에 말이 나오고 또 나의 통곡이 나올까봐, 혹시나 이 소문이 밖으로 새나갈까봐 최대한 조심하고 있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카톡이 와도 답장을 안 했다. 일일이 최초에 알려지기에, 이런 일이 최초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다. 정숙이라는 애가 있었다. 여자애였었는데 너무 성실한 20대 초반 아가씨였다. 정숙이가 공동체를 얼마 전에 떠난 것이다. 아들이 연말도 되고 나가서 다른 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을까 하고 정숙이에게 전화를 해보았다는 것이다.
정숙이 만나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려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는 것이다. 아들은 이제 공동체에서 따뜻한 밥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유 없이 이 20대 아가씨가 나가니까 아들은 이제 이해를 못한 거지요. 어? 왜 여기 먹고 자기 편한 곳이 있는데 왜 나가서 고생을 하느냐고. 그래서 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나가서 고생을 하나 싶어서 연말도 되고 하니까 만나서 따뜻한 밥 한 개 사주고 싶어서 이제 연락을 한 것이었다. 아들이 정숙에게 묻기를 나는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있는데 정숙아 너는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왜 집을 나간 거니? 하고 질문을 했더니 정숙이 입에서 하는 말 선생님 목사님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하더란다. 우리 아들 기대와는 너무 의외의 말을 해서 깜짝 놀라면서 이유가 뭐냐고 말을 했더니 말을 안 하더란다. 아들 이상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음에도 말을 하지 않더란다. 아들이 너무 이상해서 성적인 문제니?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란다. 처음에 아들은 믿어지지가 않아서 정숙이 폰으로 다른 애들과 톡으로 확인을 요청을 하자 여자애들이 모두 나도 당했다고 하더란다. 그 후 아들 마음이 순간 뒤집어지면서 당장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은 순순히 모든 것을 인정하고 했다는 것이다. 아들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아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것인데 그냥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거는 세상에 알려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여자애들을 나간 것이 모두가 그동안 여자애들이 나간 것이 모두가 목사님 때문에 나간 거라고 한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나가면 고생길인데 왜 나가냐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번 일로 정말 사람을 못 믿겠다는 생각을 했다. 성경에 의인은 없다고 하셨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니 주고 마땅한 일이다. 2019년 1일날 시온 선생님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들어섰는데 목사님이 포승줄에 묶여서 조사를 받고 있더란다. 쌍방이 눈이 동시에 마주쳤는데 시온 선생을 보는 순간 찔끔하더란다. 큰 걱정을 했었는데 시온 선생도 큰 문제 없이 조사를 끝냈다고 한다. 저녁에 후원해 주시는 장로님 댁에 가서 사실을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남자 숙소에 와보니 영문도 모르는 남자애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아들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는 것 같더란다. 아들 할 일과 또 아들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산재해 있고 하루 종일 같은 이야기로 머리 아프고 그날 아침에 격려 문자를 내가 보냈더니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한다. 오늘 밤은 집에 가서 엄마랑 자고 오고 싶다는 것이다. 여태 살아도 힘들다. 집에 가서 잔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었는데 아들이 오면 어떻게 위로를 해주나.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오기를 대전 가는 중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집에 못 갈 것 같다는 것이다. 엄마 편히 주무세요 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니까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엄마 입을 막는다. 얼마나 힘든 아들인지 짐작이 가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아무래도 대전은 정수리 대리로 가는 것 같으다. 경찰이 아들에게 말하길 김 목사를 조사해 보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뉴스를 터뜨리면은 우리나라 기독교계까지 큰 영향이 미칠 거라고 하더란다. 캐면 캘수록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있더란다. 노동 착취부터 성폭력,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의 출처 등등.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쁜 사람인 것 같으다. 이런 분을 목사라고 내가 10년이 넘게 깍듯이 예우를 하고 살았다. 이런 사람에게 아들은 순종. 그저 이 목사 앞에서는 우리 아들이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머리 숙이고 순종하고 살았던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충격이 컸겠나. 3일날이다.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충격적인 소식이다. 애들 생활비가 없어서 집사님들과 도와주시는 분들과 의논한 끝에 이 목사님 부인에게 말을 해보라고 해서 아들이 말을 했더니 세상에 현금 7억 원을 주더란다. 모든 현금 들어온 것은 집에다가 두었던 모양이다. 세상에 하나님은 여태 뭐 하셨는지 생각을 해봤다. 사모님은 자기 아들 딸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아주 전전긍긍하는 것이었다. 다른 애들은 피해 보거나 말거나 자기 아들과 딸의 앞날에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다. 딸이 이번에 의사고시 합격이 있다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으로 자살이라도 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불쌍한 딸들은 다 망쳐놓고, 불쌍한 공동체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다 망쳐놓고 자기 딸 하나는 보호한다고 하니 이런 모순이 어디 또 있단 말인가. 시청 복지과 직원들이 여자애들에게 와서 잘 살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더란다. 그런데 그들을 그 돈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말을 하니까 경찰이 깜짝 놀라면서 법적으로 돈을 받아오면 그 목사가 법망을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도로 갖다 주라고 하더란다. 정수기는 알고 보니 공동체에서 나가서 어느 사회복지로 복지사분 일하는 분 도움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고,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교육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성폭력 당한 것을 그분에게 말을 해서 복지과 직원들이 절차를 밟아서 고소를 하려고 벼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온 선생은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고 헤매고 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목사님이 불쌍하다고 하며 이 일을 터뜨린 우리 아들을 크게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수십 년을 참았는데 왜 문 선생이 그거를 터뜨려가지고 이 난리를 겪느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는 것이다. 어제 우리 제주도 사돈 목사님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냐고 하니까 답장이 오기를 정말 사람 못 믿겠고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기도하신다는 문자가 왔다. 어제 2일날 우리 찬성이 어머은 찬성이와 제주 외갓집으로 갔다. 출산 때까지 친정 신세를 지게 되니 출가 외인 입장에서는 부모님이지만 미안할 것이다. 나도 일을 하려고 하니 일을 하는 입장이라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정말 미안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여러 가지로 신경 쓰니까
밥맛이 떨어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나도 죽고 싶은 마음이다. 오늘은 힘을 내어 새벽 기도와 운동을 다녀왔다. 요즘은 친정 자매들과도 일절 소식을 투절하고 있다. 문자도 안 하고 문자를 아예 보고 있지도 않는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매스컴 타기 전에 말이 새나갈까 나는 걱정이다. 전화 통화하게 되면 울음보가 터질 것 같으다. 오후에 제주에 천사표 며느리가 전화가 왔다.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어머니 걱정 마시라는 것이다. 언제나 침착하고 싹싹한 우리 며느리다. 오후 6시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밤 엄마 집에서 자겠다고 한다. 오는 중이라고 해서 나는 부지런히 마트에 가서 김치찌개거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왔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건강하세요.